항공통신이란 항공교통 통제 및 항공기의 운항을 위한 통신을 말합니다. 이카오 부속서 10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국내법에는 공항시설법에서 항공정보통신시설은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항행안전시설이란 유선통신, 무선통신, 인공위성, 불빛, 색채 또는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입니다. 항행안전시설은 항공정보통신시설과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등화시설로 이렇게 또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공정보통신은 또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가? 항공통신 업무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분류에 따라서 항공고정통신, 항공이동통신, 항공정보방송으로 나누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항공무선 항행 업무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먼저 항공고정통신입니다. 항공고정통신이란 특정 지점 사이에 고정통신망 또는 정보교환망 등을 이용해서 항공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환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항공이동통신에는 여러 가지 이동통신 시설이 있는데요. 항공국, 지상무선국과 항공기국, 항공기 간에 단파 이동통신 시설이라든가 여러 주파수를 이용해서 항공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환하는 것을 항공 이동통신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항공 정보 방송이 있습니다. 단거리 이동통신 등을 이용해서 항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공항 정보 방송 시설, 디지털 공항 정보 방송 시설이 있습니다. 항공 고정 통신망입니다. AFTN이라고 하는데요. AFTN은 많이 항공 분야에 계신 분들은 들어봤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항공 고정 통신망은 국제 민간 항공기구의 주도로 구축이 됩니다. 따라서 국제 민간 항공기구 아이카오 가맹국의 책임 아래에서 운영되는 세계적인 규모의 항공 고정, 항공 전용의 통신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항공 고정 통신망을 통해서는 항공기의 위급한 사항, 조난 긴급 수색 구조라든가 또 비행 계획이라든가 항공기 출발 도착에 관한 사항, 특히 항공 고시보, 아까 중요한 사항을 고시하는 그 노탐에 관한 내용들을 이 항공 고정 통신망을 통해서 이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공 정보 교환 시설 AMHS라는 게 있는데요. 이는 바로 AFTN 항공 고정 통신망을 이용하기 위한 항공 고정 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한 하나의 메시지 핸들링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항공 고정 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해서 또 정보를 원활하게 항공 고정 통신망에 태워주기 위해서 표준 양식에 맞추어서 우선순위와 주소 체계에 따라서 전 세계 항공기관 또는 항공기 상호 간에 송수신을 할 수 있도록 서포팅하는 교환시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관제 정보교환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AIDC라고 하는데요. 국내외 항공교통관제 기관 간의 관제 이양 그리고 비행계획 등의 정보 교환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항공기 관제를 한 관제권에서 다른 관제권으로 이양하는 그 과정으로 시설 간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구축해서 자동 절차에 의한 관제 이양을 수행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현재 시스템이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 이게 이제 시스템이 계속 진화되면 관제 기관의 업무량이 매우 감소되고 또 그 정확도와 신속성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음성통신 제어 시스템 VCCS라고 하는데요. 항공기 관제를 위한 관제 송수신기 제어 및 유관기관 간의 항공정보 교환을 위한 통신 환경을 제공하는 음성 및 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공항에서 관제사가 조종사에게 이야기할 때, 또 조종사가 관제사와 통화할 때 이런 VCCS를 거쳐서 통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CVS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비상용 음성통신 제어 장비입니다. 다음에는 공항정보 방송 시설이 있습니다. 공항에 출도착하는 항공기 조종사에게 자동으로 활주로 정보라든가 기상 정보, 노탐 사항 등을 표준화된 정보 형태로 24시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디지털 아티스라는 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공항 정보 방송을 음성으로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데이터로서 제공해 줌으로써 조종사가 조종석에서 이런 공항 정보 방송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음으로써 오류를 훨씬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에는 PDC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 출발 허가 시스템인데요. 조종사는 출발을 이륙을 하기 전에 관제사에게 사전 출발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녹음 시설입니다. 관제사와 조종사 간에는 모든 교신 내용뿐만 아니라 관제용 인터폰이라든가 또 전화라든가 관제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까지 24시간 기록 저장하고 있습니다. 녹음 자료는 바로 항공사고 발생 시에 원인 분석 및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내용을 통해서 조종사와 교신 내용이라든가 관제 내용, 인터폰,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신뢰성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CPDLC라는 것이 있는데요. 관제사와 조종사 간의 데이터 링크 통신입니다. 관제사와 조종사 간에는 항시 통화할 내용들이 많죠. 어떤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공항에 접근할 때에 출발할 때라든가 이럴 때에 공중지상 간의 음성통화를 보충하는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 바로 CPDLC입니다. 다음에는 드론에 대한 통신입니다. 드론의 통신 방식에는 블루투스가 있고요. 다음에 와이파이, 그리고 셀룰러 시스템. 최근에는 또 LTE가 있고요. 또 5G 이동통신망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 감시 시스템입니다. 항공 감시 시스템은 주로 사용되는 것이 이제 레이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공항 레이더 시설에 대해서만 잠깐 살펴보면 레이더의 항공기 탐지, 항공기 위치라든가 속도, 고도 등의 자료를 수신하고 비행 정보, 비행 계획 자료를 처리해서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 관제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공항 감시 레이더가 왕산과 또 신불도에 설치되어 있고요. 또한 지상 감시 레이더도 있는데요. 지상 감시 레이더는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3개의 지상 감시 레이더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ADS-B도 함께 인테그레이션해서 관제탑과 그리고 계류장 관제소 등의 이런 레이더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안전 관리에 또 항공기 운항 감시에 최상의 상태로 이렇게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고 있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항법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설명하겠습니다. 계기 착륙 시설과 전방향 표지 시설이 있습니다. 계기 착륙 시설은 착륙하는 항공기에게 활주로 중심선 정보, 그리고 활주로 활공각 정보, 그리고 착륙 지점까지의 거리 정보를 제공하는 인스트루먼트 랜딩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전방향 표지 시설이 있는데 항공기가 전방향 표지 시설을 보고 멀리에서 찾아올 때에 그 방위를 전방향 표지 시설을 통해서 운항을 하게 되는데 전방향 표지 시설 VOR에는 공항용과
항공로용으로 구분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위성항행 시스템인데요. 근거리 오차 정보 시스템이 있고요. 또 광역 오차 정보 시스템, WAS, SBAS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런 위성항행 시스템은 오프라인 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동 종속 감시 시설 ADS-B라고 합니다. 항공기가 위성을 이용하여 생성된 항공기의 위치, 속도, 고도 등의 정보를 무선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특정한 수신처 없이 임의로 정기적으로 메시지를 송출하는 시스템입니다.